TDF 펀드는 펀드 이름에 있는 타겟 연도 전에는 팔 수가 없다. TDF 펀드는 처음에 2025를 선택했다면 내가 원한다고 해서 2045로 갈아탈 수 없다. TDF 펀드는 가입하면 타겟 연도에는 주식 비중이 0%다. 안녕하세요. 노후도 플렉스 하고 싶으시죠? 여러 방법 중에 연금만으로 노후를 플렉스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따라오세요. 우리가 퇴직연금 DC, IRP 얘기를 좀 지난번에 나눠봤잖아. 언니가 오늘 좀 힙하고 핫한 상품을 알려준다고. 연금은 사실 장기로 투자를 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개개인들이 내 상품을 매일매일 신경을 못 쓰거든. 심지어 이걸 몇십 년씩 신경을 써야 한다? 그걸 못해서 그거를 대신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들이 해주는 상품을 소개해 주려고 해. 그게 바로 TDF야. TDF 얘기는 많이 들었어. 핫한 상품이더라고. TDF 개념을 먼저 한번 설명을 해줘. 이 TDF는 약자인데 T, 타겟, D, 데이트, F, 펀드. 요 약자거든. 목표로 하는 시점까지 이 펀드의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절을 해주는 펀드야. 그것도 자동으로. 그 목표 시점은 어떻게 설정이 되는 거야? 이 목표 시점은 펀드를 만들어내고 있는 운용사들이 펀드 이름에 박아놨어. TDF 펀드 이름 예시를 보면 어떤 펀드 2025 2045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 2045 같은 경우는 높은 위험 자산으로 운용을 하다가 타겟 시점이라고 하는 2045년이 되면 이 위험 자산의 비중을 차츰차츰 떨어뜨려서 안전 자산의 비중을 높여서 운용을 하겠다는 펀드야. 그럼 2025년, 2045년 이런 숫자는 만기를 의미하는 거야? 아니야. 이건 펀드를 그 시점까지 위험 자산의 비중을 차츰차츰 줄여 나가겠다는 의미지 그 뒤에도 펀드는 계속 투자가 돼. 그 시점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2025년에 뭐 은퇴를 한다거나 아니면 2025년까지 목돈의 돈을 모으기 위해서 투자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2025 숫자가 박힌 펀드를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고, 나는 2045년쯤에 은퇴를 할 거다. 2045년까지 어떤 투자를 해봐야겠다. 대신 내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투자 비중은 조금 더 줄여나가고 싶은데 라고 하는 분들은 2045를 선택을 해주면 되지. 그러면은 내가 실제 은퇴를 목표로 하는 시점이랑 TDF가 목표로 하는 은퇴 시점? 이게 달라도 상관은 없는 거겠네? 달라도 상관이 없지. 2045와 2025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2045년이 이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여 나갈 수 있는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2025의 위험자산 비중이 훨씬 낮아. 내가 지금 똑같이 이 두 가지 펀드를 놓고 고른다고 했을 때. 내 투자 성향에 따라 내가 지금 위험 자산을 조금 더 비중을 많이 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그 목표 시점이 좀 늦은 펀드를 드는 거고, 그다음에 위험 자산의 비중을 지금 좀 낮게 하고 난 안전 자산 위주로 투자를 계속 하고 싶다. 이러면 그 목표 시점이 좀 더 가까운 펀드를 들면 된다는 거지. 그렇지, 정확하지. 투자 성향이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은퇴가 무조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처음에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2045를 선택하기보다는 처음에는 2025를 선택을 했다가 나중에 바꿔주는 것도 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그럼 중간에 해지를 하거나 혹은 목표 시점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맞아. 따박 언니는 지금 TDF 하고 있어? 하고 있지. 몇 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 나는 2045를 하고 있어. 위험 자산의 비중이 좀 더 많은. 같은 2045년을 타겟으로 한다고 해서 투자 비중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70에서 80% 수준으로 보면 적당할 것 같아. TDF가 요즘 왜 힙하고 핫한 상품인 거야? 그 이유를 내가 알려주기 전에 줍줍이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해볼 건데, 내가 하는 질문들에 노라는 대답이 하나라도 나온다면 사실 TDF는 필요가 없다. 아 그래? 질문을 해줘. 나는 내 연금 투자를 글로벌 자산에 투자를 하고 싶다. 예스. 나는 이 연금 투자에 있어서 자동으로 투자 비중이 조절이 되면 좋겠다. 예스. 내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예스. 이 질문에 모두 줍줍이도 예스를 해줬는데, 사실 내가 질문으로 방금 던진 내용들이 TDF들의 가장 큰 특징이야. TDF가 가장 편리한 투자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TDF 펀드는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처음에 위험 자산의 비중이
고정되어 있는 펀드가 아니야. 내가 타겟으로 하는 시점까지 이 위험 자산의 비중이 자동으로 조절이 돼. 두 번째 특징은 글로벌로 자산 배분이 되어 있어. 시중에 나와 있는 TDF 펀드는 전부 글로벌 투자 자산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국내의 비중은 물론 가지고 있지만 미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이머징 국가들까지도 자동으로 투자 비중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던 특징 중에 제일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비중의 조절 자체도 펀드 안에서 자동으로 된다는 점이야. 이런 점들이 사실 장기로 펀드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알아서 해준다면 너무 편리하잖아. 그래서 TDF가 계속 힙한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 TDF별로 이런 차이점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어떤 TDF를 고르는 게 맞는 건가? 이 기준을 좀 설명을 해줘. A사의 TDF와 B사의 TDF를 비교를 한다. 같은 2045년도를 타겟으로 했을 때라고 하면 첫 번째 우리가 눈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이게 액티브하게 운용을 하는 펀드인지 패시브하게 운용을 하는 펀드인지를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 액티브는 시장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걸 조금 더 목적으로 하는 펀드고, 패시브는 시장 수준의 수익률을 내는 걸 목적으로 하는 펀드다 로 비교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목표 시점도 좀 넓게 보고, 그 다음에 액티브한 펀드 위주로 구성이 돼 있는? 액티브하게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그러면 위험 자산이 그 편입된 비중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같은 목표 시점이라고 해도 이게 줄어드는 속도가 똑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차이가 있어? TDF 펀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지금 체크를 해준 거거든. TDF는 처음에 위험자산 비중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 위험자산의 비중이 어떻게 줄어드는지에 대한 설계가 펀드마다 다 달라.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가 투 방식, 스루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 투 방식 먼저 얘기를 해주면 내가 타겟으로 하는 목표 시점까지 위험자산이 뚝 떨어지는 구조이고, 스루 방식은 내가 타겟으로 하는 목표 시점까지 그 목표 시점을 통과하면서 위험 자산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 스루 방식 같은 경우는 은퇴 시점을 통과하면서 위험 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투 방식보다 처음에 위험 자산을 투자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 그럼 가장 큰 특징이 위험 자산의 투자 비중이 높으니까 시장에 그만큼 변동성에 노출이 되겠지. 수익률이 잘 날 때는 더 잘 날 수도 있고 수익률이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스루 방식이야. 다만 이 투 방식 같은 경우는 내가 은퇴로 하는 시점까지 내 투자 자산의 주식 변동폭이 스루 방식보다 조금 낮고 그만큼 변동성에 덜 노출된다는 특징이 있고, 은퇴 시점에 내가 생각한 그 위험 자산의 비중이 딱 꽂혀서 그 뒤로 운용이 된다는 특징이 있지. 투와 스루 방식을 비행기와 헬리콥터로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스루 방식을 비행기라고 예시를 들게. 비행기가 헬리콥터보다 더 높게 올라가지. 이걸 위험 자산의 비중으로 생각을 해. 스루 방식이 처음에 같이 시작을 해도 위험 자산의 비중이 더 높아. 타겟 시점을 내가 착륙하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착륙을 할 때 보면 비행기는 상대적으로 더 스무스하게 착륙을 하잖아. 헬리콥터는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있지. 내가 주식에 노출을 더 많이 하고 싶은 투자자는 2045를 골랐음에도 스루 방식을 처음에 고르는 게 주식에 대한 노출을 더 높일 수가 있는 방법. 근데 상대적으로 사실 연금에서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편이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 포인트에 맞춘다고 하면 투 방식. 두 가지 방법 중에서는 내가 처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만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그럼 나를 예시로 들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 나는 은퇴 목표 시점이 2050년이라고 예를 들자. 그럼 2050년을 목표 시점으로 한 TDF를 가입을 했어. 근데 이 중에서 나는 좀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영을 하고 싶다. 이래서 액티브랑 패시브 중에는 액티브를 선택을 한 거야. 근데 내가 목표 시점을 생각했을 때 이때 내 위험 자산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내가 미리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럴 경우에는 스루보다는 이제 목표 시점에 딱 정확히 위험 자산 비중이 줄어드는 투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얘기인 거지? 정확하지. 운용
운용사별로도 어떻게 운용하는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운용사별로 TDF가 차이점이 있는 건 국내 투자 비중을 어느 정도 하는지 보수 차이도 있을 거고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해외 기업들과 손을 잡아서 운용을 하는 건지 이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 각사의 모든 TDF를 내가 하나씩 얘기를 해줄 수는 없지만 TDF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왔어. TDF가 연금 펀드 중에 워낙 핫한 펀드다 보니까 모든 운용사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TDF만 설명해 놓은 페이지가 따로 있다. 그 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각사의 TDF가 어떤 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다 비교가 가능하더라고. 그게 아니라면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의 직원들 좀 빠르게 내가 정확한 비교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수수료라든지 뭐 납입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차이가 다 있는 거지? 차이가 있어. 지금부터 해줄 얘기들이 사실 그간 영상이나 자료들에 많이 없었던 내용인 것 같아. 5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거든. 우선 이 TDF는 안에 ETF나 다른 펀드들을 담고 있는 펀드야. 그 러시아 인형 중에 하나 열면 똑같은 인형이 계속 나오는 마트로시카. 마트로시카 맞아. 그것처럼 TDF라는 하나의 큰 틀을 열면 그 안에 펀드라는 상품들, ETF를 포함해서 이런 자산들이 계속 나와. 근데 이 자산들이 각각의 보수를 또 가지고 있거든. 안에 있는 보수가 최소화된 자산들을 활용을 한다고 해서 TDF의 전반적인 보수 자체가 아주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재간접 보수라고 표현을 해. 이 재간접 보수가 있는 펀드도 있고 없는 펀드도 있고 이 보수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어. 두 번째는 이 TDF가 타겟으로 하는 시점이 있는 펀드지만 개개인별로 맞춤형 포트폴리오는 아니라는 점이야. 내가 2045년까지 은퇴를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비중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속도로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일 수도 없어.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타겟 연도가 만기 시점이 아니라는 점이야. TDF도 어쨌든 펀드다 수익률이 손실이 날 수가 있어. 단기에는 사실 이 펀드가 주식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어느 국가를 투자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분산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아. 근데 수익률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지. 오늘은 A사의 펀드가 1등 펀드였다면 내일은 갑자기 C사의 펀드가 1등 펀드일 수가 있고 그래서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 성과에 조금 집중을 해서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점. 장기 성과에 집중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운용을 하다가 나한테 맞춤형 포트폴리오가 아니니까 내 상황이 좀 달라지면은 이 펀드를 해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도 해지 수수료 같은 건 없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 TDF는 중도 해지 수수료가 없어. 네 번째가 TDF에 있는 숫자가 만기나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펀드라는 특징답게 언제든지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은 이 부분은 정말 내가 그 어디서도 보지 못한 특징이야. 아 그래? 뭐야? 펀드는 청산될 수가 있어. 펀드에서의 청산은 내 펀드가 갑자기 없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해. 이 펀드는 많은 사람들이 내 돈을 넣어서 한꺼번에 투자를 하는 집합 투자 기구이잖아. 근데 펀드를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안 남았어. 그럼 우리 회사에서는 그 펀드를 더 이상 신경을 쓸 수가 없겠지. 그럼 이 펀드의 가입자들을 다른 펀드로 유도를 하면서 이 펀드를 없애버릴 수가 있어.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돼? 이 돈은 물론 당시의 수익률을 가지고 내가 나오는 거지. TDF라는 펀드 자체가 지금 시장에 너무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한 가지 나는 팁을 주자면 아주 작은 규모의 TDF보다는 좀 대형사 위주 그리고 내가 가입하려고 하는 이 TDF를 운용하고 있는 회사의 건전성 이런 것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장기 투자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어떤 이슈 때문에 작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네. 펀드가 청산이 된다는 건 내 돈이 날아간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상관은 없지만 내가 원하는 투자 시점까지 이 펀드를 못 가져간다는 점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될 수 있지. 그래서 좋은 회사, 좋은 회사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자산을 운용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건전하게 운용이 되고 있는 회사인지를 체크를 해서 장기로 투자할 TDF를 선택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오늘은 따박 언니를 만나서 TDF의 특징과 운용 방식 그리고 어떤 걸 고려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얘기 나눈 것들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화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다음에 만나요.